성과관리 카드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에서 독립된 장으로 다루기는 사실 좀 독립된 절로 다루긴 좀 그런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결국은 성과관리 카드는 기존의 인사관리 카드를 개편하여서 이 성과관리 카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근무 성적, 이게 각종 평가,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여러분의 누적적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이 성과관리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과관리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징계는 언제 받았고 성과가 어떻게 좋고 지금은 사실 이게 모두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에 누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란 곳에.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면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종합 기록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고위공무원단이면 4급 이상이면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상이면 근무성적 평가 등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무 평가 같은 데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결과, 징계나 불문 경고 등이 있는지, 이 불문 경고는 징계 이전에 징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불문 경고, 그냥 묻지 않고 경고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잘해 이런 경고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부 업무 평가. 정부 업무 평가란 뭔지 제가 여기 나눴는데 자체 평가, 특정 평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정부 업무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정부 업무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의 정책들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좀 푸시하고 싶잖아요. 물론 장관을 바꾸면 되겠지만은 이들의 업적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BH 밑에 누가? 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소속하에서 이 총리실에서 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각 부처를. 그게 정보문 평가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이게 특정 평가와 물론 자체 평가로 나눠지고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잘했다면 이 실적도 개인의 실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정부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법이 되게 작아요. 이 법 꼭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 있어도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요약한 거 이런 거 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이것 좀 읽어보면 됩니다. 예. 그게 가장 명쾌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는 교수님들도 저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수님 좀 저희 부에서 면접 같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다 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보겠습니다. 영양평도 아주 간단한데요. 영양평가는 아까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평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평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평가라 함은, 읽어봅시다.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하게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의 차별하는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이 과장급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고 위에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다 그러죠. 이게 고위공무원단 가급, 이게 고위공무원단 낙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3급 또는 4급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밑에 이제 또는 여기서 4급 팀장도 있고 5급 팀장도 있고 뭐 6급, 7급, 8급 쭉 있죠. 여기에서 이제 승진을 해서 4급이 돼서 과장 보직을 받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장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4급은 됐지만 4급은 승진했지만 4급에서도 그냥 평서기관이라 그래서 과장 아래에 다른 계장이랑 동일 레벨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지만 승진하지만 과장급을 안 주, 과장이라는 보직 직위를 주고 싶지 않다. 무능해서. 그러면 과장이라는 주는 걸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근무 성적 말고 그게 역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 과장이 상급이 승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또 역량평가예요. 요걸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요게 과장급 역량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의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5급이라면 2급까지 고위공무원단 나급까지 가려면 두 번의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역량평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역량평가가 어떤 거냐면요. 자, 영양평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양평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괄 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이제 4급으로 이제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4급으로 통상 승진하면 요즘 중앙부처에서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7년까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요즘은. 승진 늦어요. 그럼 승진하자마자 과장 직위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과장급 역량 평가를 이제 응시를 하는 거죠. 이제 받아놔야 되겠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이 역량평가 풀을 보고 관리해요. 그래서 이 사람 오게 해서 그날 아침에 가면 독방이에요. 이름을 다 빼버리고 A라는 명찰을 줍니다. B라는 명찰을 주고 C, D, E, F까지 하는 건가요? 아마 F까지 있을 겁니다. 과장은. F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 각자 다 문이 있고 다 방이 있어요. 방입니다. 이게 다 문이 있고 방이 있고 다 컴퓨터도 있고 다 전화기도 있고 있어요. 여기에 교수님들을 모십니다. 교수님들을 한 7명 정도를 여기에 딱 모셔가지고 앉혀가지고 회의를 해요. 한 사람씩 이 방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20분에서 30분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함 기법이다. 그러면 한 20에서 30쪽 되는 이 미션을 줘요. 그럼 이걸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그 미션에 오면 첫 번째가 기획안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체로 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자기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직원 간의 또 문제 조직 개편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2, 30쪽 되는 걸 30분 내에 해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는 평가를 해서 이 5점 만점인데 2.5점이 넘어야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한 기법뿐만 아니라 서류한 기법은 역할 수행 같은 게 있어요. 역할 수행. 역할 수행은 어떤 거냐? 일단은 또 20에서 30쪽짜리 주는데요. 거기는 기자로서 지금 교수님은 기자로 들어갑니다. 기자가 돼서 물어요. 과장님, 우리 회사 뭐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다 읽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뭐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 근데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별도의 이쪽 방에다가 다 불러 모아요. 또 한 3명을 한 번에 이 3명을 불러 모아서 이 A, B, C를 앉게 해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앉아가지고 세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요. 뭐 돈이 예산이 20억 있고 20억이 있는데 이걸 나눠 가져야 된다. 니네 세 과에서. 근데 반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럼 두 과를 돈을 가지고 두 과는 돈을 못 가지잖아요. 그럼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합리적으로 토론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또 뭐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예컨대 사무관 5급 한 명을 차출해야 되는데 니네 세 과에서 한 명 꺼내라. 이렇게 아무도 안 주려고 그러죠. 뭐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토론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게 역량평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역량평가에 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9급으로 올라가서 1급까지 가는 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어버려요. 이렇게 올라보니까. 고위공무원 가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60에 가까이 오면은 이 20페이지를 다 읽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불리하기도 해요. 근데 또 반드시 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겠죠. 뭐 이런 역량 평가는 우리 고용문난과 과장급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뭐 예컨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이거 평가하는데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요. 여기 오시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교수들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역량 평가다. 자, 그래서 영향평가는 2006년도 고용문안 제도 시행과 도입됐고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의 과장급직에도 지금 의무화하고 있다. 고위공무단 역량평가 봅시다. 고위공무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역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돼요. 현재는 약 6개 역량, 문제인식, 이런 외지는 마세요. 그냥 한 이 정도 역량이 있고 4개 실행과제, 이런 과제를 평가한다. 미통과율이 21%라 돼요. 굉장히 통과율이 낮죠. 과장급 역량평가는 6개 역량을 4개 실행과제, 같죠. 근데 또 이것도 여성의 평가위원이 하는데 이것도 24%나 미통과율이 있다. 이런 게 이 역량평가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사이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인사이동은 제가 하나의 절로 했지만 여기의 핵심은 주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인사이동 하나의 절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객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냐면 용어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게 이 절에서의 목표입니다. 통상 여기 뭐냐면 인사이동은 조직 내부에서 이동시키는 것으로 신기추행과 같은 외부 임용과 구별되어 내부 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내부 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게 수직적 인사이동과 수평적 인사이동. 수직적 인사이동은 승진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직적. 승진과 강임이에요. 강임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승진이란 상위 직급의 결혼이 발생할 수 있게 그보다 하위 직급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 쉽죠, 그죠? 승진. 근데 승진과 얘가 여기 지금 제6절 인사이동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어라 그랬죠. 승진과 관련해서 혼동되지 말아야 될 용어. 첫째, 승급이에요, 승급. 승급은 본인의 여기서의 승급은 직급에서의 급이 아니에요. 호봉을 승급해 주는 거예요. 호봉.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는 호봉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1년이 지나면 매 1년마다 한 단계 호봉이 올라가요. 그래서 국방부 시기에 우리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얘기하죠. 국방부 시기에만 돌아가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시기만 돌아가면 월급이 올라가요. 1년이 지나면 돈을 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승진되기 때문에 그 호봉이라 그래요. 그 호봉을 승급이라고 해요. 여기서 승급은 7급에서 5급이 6급이 되는 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승급은 아시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직급이죠, 직급. 여기 승급은 호봉의 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급이라고 얘기하면 호봉이 높아지는 거다. 요걸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승진은 달라요. 승진은 이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뭐 승진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요. 뭐 근무 성적 평정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강임은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거. 하위 직급으로 어떻게 하위 직급 이동할 수 있냐? 어땠냐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그 직위가 없어진 경우,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가원이 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예.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직제나 정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국토부 같은데 사회 복지직이 필요할까요? 별 필요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직 5급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6급도 있어요. 사회복지직 7급도 있고 이렇게 세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직제에 있었는데 새로운 조직 개장이 와서 과장님하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게 그리고 복지부로 전출 가면 되거나 하지. 뭐 이거 없애버리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없애버려. 나는 지금 사회복지직 5급으로 국토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5급 직제를 없애버려도 사회복지직. 근데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내려가라 6급으로. 이런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발이 얼마나 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전출을 가버리든지 하죠.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규정상은 적어놨죠. 자, 봅시다. 그게 이런 거예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고 가원이 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 강임과 구별해야 되는 거는 강등입니다. 강등. 강등은 뭐냐면 오늘 뒤에 나옵니다. 강등은 징계예요. 징계를 받아서 한 직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강임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내가 원하거나 어떤 나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게 강임이에요. 강등은 잘못해가지고 강등되는 거예요. 창직급 떨어지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통상 강임이 발생하는 경우 인사인정 시간에 설명했죠. 강등은 징계라 그랬습니다. 징계. 강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도 강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런 겁니다. 내가 9급으로 성남시청에 근무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둘이 주말부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좋다.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겠다. 그러면 부산시로 전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출 신청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쫙 보면 이제 뭐 나 어디로 가고 싶어 이러는데 9급이라 8급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여기 부산시청 8급이 성남시청 8급이라 그럽시다. 성남시청 8급인데 부산시청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성남시청 8급인데 근데 부산에서 올라오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청의 인사 담당자는 당신을 우리는 8급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8급 티어가 있고 9급밖에 없다. 너 9급으로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산 9급 갔다가 뭐 한 2년만 있으면 8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 8급인데 9급으로 갈게요. 이게 강임이에요. 강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직급상 맞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예컨대 지방에 있는 내 동기가 예전 고육 예컨대 직급이 내 동기라고 보다 일반적으로 이 행안부 여기가 예컨대 충북도라 그럽시다. 그 주로 고시 기수들을 봤을 때 행안부에 있는 이 동일 기수가 지금 4급인데 여기에 충북도는 이 동일 기수가 지금 3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행안부로 올라 그래요. 행안부 이렇게 충북도의 전반적인 인사에 돌아가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올라가 줘야 돼, 행안부로.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사람을 받으면 동기들은 지금 행안부에서 열심히 고생했는데 4급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올라오면은 동기들이, 행안부에 있는 동기들이 얘네보다 더 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올릴 때, 야, 너 받아줄게. 하지만 너 여기 와서 4급이야. 이게 강임이에요. 통상적으로 강임은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올라가서 또 금방 또 승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좀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강임이다. 이 강임이다 하시고, 수평적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전보와 전직이에요. 전보는 그냥 동일 직급 내에서 직무의 종류가 같은 직렬의 동일한 직급 내에서 부서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고위공무원 직위관의 보직 변경. 결국 대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사 이동, 이게 전부 전보입니다. 예. 근데 전직은 달라요. 전직은 다른 직렬의 동일 직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컨대 일반 행정 직렬로 입사했으나 추후 토목 직렬을 바꾸는 거예요. 토목 직렬에 들어왔으나 일반 행정 직렬을 바꾼다든가. 이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겁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직렬을 바꾸는 게 전직이다. 전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사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것이므로 전직 시험을 거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안 거칠 수도 있지만 원칙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할 거예요. 자,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일반 행정 직렬이 있고 농업 직렬이 있다. 어디가 시험 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합격하기 훨씬 편했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합격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을 공부하는 대졸 출신들이 농업 직렬로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시험 빨리 붙으려고. 농업 직렬을 갔다가 일반 행정 직렬을 이렇게 넘어온다. 이거는 이 일반 행정 직렬을 봤을 때 대단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직렬은 시험을 다뤄봤기 때문에 전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5급 국채 행시를 봐서 옛날에 경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아요. 지금 경찰 고위직 중에서도 행시 출신들 꽤 있을 텐데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 되게 많았습니다. 넘어갈 때 경찰을 하려면은 행정고시는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 시험을 봐서 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직 시험이에요. 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겸임. 겸임은 공무원 1인에게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1인에게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겸임은 겸직과 구별된다. 겸임은 정부 조직 내에서의 직위를 겸하는 것이며 겸직은 정부 조직 외의 직위를 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겸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허용되지만 겸직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주로 이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겸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겸직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파견. 이 파견이란 뭔지 알죠, 여러분? 왜 파견은 상식적으로 알죠? 파견은 자신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혹시 이 행정학 연습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타대학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 대학 교련과 뭐 타대학이 있으면서도 우리과 수업을 들어도 되잖아. 이런 게 일종의 파견이 따지고 보면 자신의 적을 거기에 두고 이쪽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적을 이쪽에 두고 저쪽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보수는 어디서 받느냐 이런 거예요. 보수. 돈은 어디서 받냐?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받아요. 근데 근무는 여기서 하니까 지휘감독은 어디예요? 지휘감독관은 파견된 기관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예, 특이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전입과 전출. 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상호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 상호간의 공무원의 수평적 인사이동을 전입이라. 전입은 타기관의 공무원을 받아들인 거고 전출은 자기기관 소속 공무원을 타기관으로 시집 보내는 겁니다. 완전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출은 이제 완전히 호적을 파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었는데 환경부 공무원으로 전출되는 거예요. 내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전출돼서 오는 거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전입돼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인사교류. 네,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간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파견은 적을 놔두고 보내는 방법. 그죠? 전출 전입을 완전히 호적을 파가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